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실생활에 드론을 접목할 수 있는 여러 실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드론 실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종시 소정면에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충전 사랑나눔 푸드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방적인 물품 나눔이 아닌 직접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골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소통 문화를 선도할 천안 타운홀이 개관했습니다. 전망대와 유리 온실 카페를 비롯해 타운홀 등이 구성됐습니다. 세종시가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세종시가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세종시청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진행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종시는 이 자리에서 주요 현안 사업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등 5가지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또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과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건립 등 8가지 국비 건의 사업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합니다. 비대위는 출범 당시 제정한 규칙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만 활동하기로 돼 있는 만큼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보고 조직을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현안에 대한 초정파적 연대의 필요성과 명분이 새롭게 제기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이후 비대위에 참여한 단체들을 바탕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목적 아래 재출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비대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258개 단체가 모여 지난 7월 28일 출범한 바 있습니다. 산이나 공원에서 드론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실생활에 드론을 접목할 수 있는 여러 실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우순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중앙공원을 찾은 시민이 배달 앱으로 커피를 주문합니다. 그러자 잠시 뒤 금강너머에서 다 뽑아낸 커피를 실은 드론이 날아옵니다. 드론이 지정된 장소에 착륙하자 미리 기다리던 음식 배달 로봇이 커피를 받아들고 주문자가 있는 곳까지 가져다 주면서 배달을 마칩니다. 드론이 이륙하는 순간부터 배달 완료까지는 8분이 걸렸습니다. 저 금강 멀리에서 커피를 드론으로 이렇게 실제 날아와가지고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와서 제가 커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현실이 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7월 국토부가 주관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드론 관련 6가지 실증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드론 배달 서비스를 비롯해 공원에서 식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서비스, 불법 5개 광고 모니터링 서비스, 건설 현장 안전관리 서비스 등입니다. 최근엔 이들 드론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작업이 세종시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으로 가려면 고도화 작업과 연계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표를 찍어가지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오차 범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잡는 방법이 좀 필요하고요. 세종시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실증 작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일부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제 프로그램 등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23년 6월 달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저희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23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공공 서비스 분야로 해서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방송이나 레저용으로만 느껴졌던 드론이 시민들의 삶 곳곳에서 활용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현장 접수처는 노래 연습장의 경우 각 구청 자치행정과,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목욕장은 동남구청 대회의실과 서북구청 대회의실 등입니다. 오는 9일까지 현장 접수는 사업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접수 장소와 문의 전화번호는 천안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실보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지자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천안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소통 문화를 선도할 천안 타운홀이 개관했습니다.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천안 타운홀은 힐스테이트 천안 주상복합 아파트 103동 46층과 4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7층에는 파노라마 전망대와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갤러리, 유리 온실 카페가 조성됐으며 46층에는 타운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시 소정면의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충전 사랑나눔 푸드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방적인 물품 나눔이 아닌 직접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골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소정면 행정복지센터 한쪽에 마켓이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라면과 쌀 등 식품은 물론 각종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 충전소입니다. 대상자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골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좋네요. 면사무소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좋고.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지원하는 희망충전 사랑나눔 푸드충전소가 소정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푸드충전소에는 자주 사용하는 식품과 생필품 47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월화 이틀간 운영되며 대상자는 한 달에 2만 원까지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푸드충전소는 포스코 케미칼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운영은 소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맡게 되며 지역 내 취약계층 100가구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좀 몸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고르시면은 배달을 집으로 해드리는 사업을까지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함으로써 그래도 조금이나마 또 보탬이 될 것 같고. 물품을 직접 골라 지원받을 수 있는 푸드 충전소가 문을 열면서 취약계층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 국민일보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세종시와 국민일보는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문화 역량 강화와 콘텐츠 생산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의 본사나 본부 건립을 목표로 세종시와 협약을 맺은 언론사는 모두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오는 6일 도담동과 한솔동 등 세종시 동지역 2곳과 연서면과 전동면 등 면지역 2곳에서 로컬푸드 김장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4곳의 장소에서 당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40명씩 총 320명으로 한정해 진행되며 차량을 이용한 김장 재료 수령 방식도 병행 실시됩니다. 올해 준비된 물량은 전체 1,200박스로 친정맘 절임 배추 영농조합 법인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양념 재료를 사용합니다. 김장 재료값은 지난해보다 3,000원 오른 박스당 11만 7천원입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는 황천순 의장을 만났습니다. 황 의장은 사람 냄새 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는데요.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황천순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8대 후반기 회의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어요. 네. 그동안에 의장단 활동을 하시면서 네. 소회가 있었을 텐데 네. 이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천안시 의회를 지켜봐주신 천안 시민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후반기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5분의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8대 의회에 들어서서 특히 후반기에 들어서서 조례 제정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저희 5분 발언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한 해 5회 이상 못하게 제한까지 줄 정도고 네네. 또 각종 토론회다 간담회다 이런 부분을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천안시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후반기 의장단을 출범을 하시면서 사람 냄새 나는 네. 의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8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다툼이 많지 않았어요. 서로 간에. 예. 서로 간에 그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상당히 많이 거쳤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그 아파트마다 뭐 관리동에 여기 어린이집이 있어요. 네. 어린이집 임대료를 5% 아, 이해할 수 그렇군요. 할 수 네네. 있도록 상세 협약을 맺었는데 예. 그 부분이 천안시와 천안시 의회와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와 그리고 입자 대표회 사자 간에 모여서 서로가 상생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정책도 내놓으셨고 많이 같이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어떻게 함께 해나가야 할까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좀 그동안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께서 좀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활력을 되찾는데 저희 천안시에서도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천안 시민들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도 많은 노력과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의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0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인사권 독립이 되고 정책 보좌관제가 이제 신설이 돼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천안시 의장이고 충남 의장단 협의회 회장으로서 그 다가올 시행령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정책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이제 걸어야 되고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초석을 만들어 놓고 이제 8대회를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도 좀 있고 한편으로 사명감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장님께서는 지난 6대 의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8대 이르기까지 그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황천순 의원 어떤 의원으로 좀 남고 싶으신가요? 우선 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의장 중에서는 되게 젊은 의장이에요. 예. 그리고 충남 의장단 협의회장 출신 중에서도 최연소였던 것 같고 제가 초선과 재선 때는 최연소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장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나이가 어리다는 부분이 아니라 젊다는 부분을 강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젊다는 부분은 열정과 패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랬을 때 우리 그 시민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이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도 많이 가지셨고 연구 모임도 6개나 있어요. 현장 방문도 엄청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많이 조례 발의도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의회에 대한 불신이 좀 있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시민분들이 어쨌든 대변인이잖아요. 또 시민들이 선출해 주셨으니까 저희들 믿고 이 천안 시민들을 위해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이 각오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좀 저희를 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의장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역시 그 사람 냄새 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그 노력 이런 부분들을 제가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과 대전으로 가는 출퇴근 수요 급증에 따라 광역 급행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종 도입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 노선 신설안을 제출했습니다. 지역 시내버스 운행 노선 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반면 M버스는 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접수는 세종시가 처음입니다. 이런 M버스 도입 여부는 올해 안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광희 관계자는 현재 인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타당성 평가 등이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노선 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종시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을 운행할 전국 단위 민간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데 입찰과 운행 준비 과정만 최소 수개월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M버스 도입이 결정될 경우 몇 군데 정류장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어디가 될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각 생활권 또는 아파트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대광위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도입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아 정류장 설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 주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에서 가장 인접한 은봉면 산동리 3일 원앙아파트 현장을 찾아 주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천안시는 현재 백석동 백석환경에너지사업소 일원의 기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일 320톤 규모의 1호기 소각시설을 대체하는 1일 400톤 규모의 대체시설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입지 후보지로부터 불과 300여 미터 근접한 3일 원앙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영향지역 주민 및 아산시에 의견 공람과 협의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지난 9월 23일 주변 영향지역 주민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해 주변 영향지역 주민 설득 없는 대체시설 추진 반대, 주변 영향지역인 아산시 주민이 포함된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주변 영향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천안시에 강력히 요구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종시 6-3 생활권 바른초등학교 신설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산울초중 통합신설안은 내년 1월 중토심사를 받는다고 디트뉴스24 한지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바른초 학급 규모는 특수 2학급 포함 총 50학급으로 산울초중 통합신설 방향을 반영해 당초보다 커졌으며 중투 통과에 따라 오는 2024년 9월 개교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산울초중은 내년 1월 중투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5년 3월 개교하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시교육청은 공동주택 입주 시점에 맞춰 2023년 9월 개교를 추진해왔으나 교육부 중투심의에 막혀 번번이 늦어졌습니다.
해당 생활권 내 계획된 공동주택은 총 7천여 가구로 이 중 4천 가구가 오는 2024년 입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충남도가 신혼부부를 위해 대단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충남 꿈빛의 청약이 마감됐다고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27일 도와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충남 꿈빛에는 아산시 배방읍에 신혼부부 540호, 주거약자 60호 등 총 6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신혼부부 2.6대 1, 주거약자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25평형은 최고 경쟁률 17대 1을 기록하며 평균 경쟁률 3.78대 1로 마감됐다며 그동안 주변 지역에 공급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의 평균 청약률은 0.57대 1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H5N1형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중부메일 김미정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국내 고병환성 AI 확진은 지난 3월 30일 강원도에 이어 7개월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포획한 원앙 정밀검사 결과 고병환성 AI에 확진됐다며 농식품부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 농장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 및 정밀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2021 자유학기 수업 콘서트를 엽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수업 콘서트는 학생 참여 중심 혼합 수업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명사 특강과 우수 수업 사례 나눔, 학부모 특강 등 미래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김장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세종시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김장 쓰레기 분리배출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수거 기간 중 가정에서는 김장 쓰레기가 발생하면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뒤 50리터짜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배출하면 되며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됩니다. 읍면 지역은 일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저녁 8시 이후에, 동지역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8시 이후에 각각 배출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제6회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대상에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이다원, 김수연 학생 작품인 메모리얼 천안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가 지난 3일 남산 안보공원 자유수호 위령탑 앞에서 제41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습니다. 아산시가 택시 운수 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쉼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배방 환승정류장 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은 24시간 운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치킨 텐더 생산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0-5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